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20년간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장남 며느리로 살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걸 정리했는지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저는 올해 45이고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어요. 남편과는 선보기로 만났죠.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얼굴도 착하게 생겼고 말도 차분하게 잘하네라고 하시면서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신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착하게 생겼다는 건 결국 우리 말 잘 들을 것 같다는 뜻이었거든요. 결혼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시어머니께서 늘 우리 수진이는 정말 복받을 며느리야. 친정어머니가 딸을 참 잘 키우셨어. 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너는 우리 집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는 뜻이었거든요. 시댁은 전형적인 보수적 가정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공무원 출신이셨고,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죠. 자식은 아들 둘에 딸 하나였는데, 딸은 이미 시집 가고 남은 건 저희 남편과 둘째 아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모든 책임이 장남인 저희에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3개월 차에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이제부터 부모님께 용돈 좀 드려야겠다. 장남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지? 그때 금액이 월 100만 원이었어요. 신혼인데 벌써 매달 100만 원을 드리라니. 솔직히 부담스러웠지만 남편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니까 당연하지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둘째 아들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둘째 아들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둘째는 아직 신혼이고 집도 새로 장만했으니까 여유가 없어. 형이 좀 더 해야지. 형이 좀 더 해야 한다고요. 저희도 신혼인데 말이에요. 그것도 저희가 먼저 결혼한 게 고작 2년 차였는데요. 하지만 그때는 참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가 이런 걸 다 알아서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기분이 좋기도 했고요. 그렇게 5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희는 아이도 하나 낳았고 둘째 부부도 아이를 2명 낳았어요. 그런데도 용돈은 여전히 저희만 드리고 있었어요. 오히려 시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병원비까지 더해져서 월 150만 원으로 늘어났죠. 한 번은 제가 정말 궁금해서 시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어머니, 둘째도 이제 직장 안정되고 애들도 좀 컸는데 용돈을 좀 나눠서 드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아이고, 둘째는 애가 둘인데 어떻게 해. 게다가 요즘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너희는 애가 하나니까 그래도 여유롭잖니. 여유롭다고요? 저희도 사교육비 안 드나요? 저희 아이는 교육 안 시켜도 되나요? 그때부터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애가 하나면 여유롭고 애가 둘이면 어려운 건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며느리 SNS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제주도 가족 여행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4박 5일 리조트 여행이었는데 사진 보니까 골프도 치고 스파도 하고 정말 호화롭게 놀다 온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언제였냐면 시아버지 수술비 200만 원을 제가 급하게 카드로 결제했던 바로 그 주였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저희는 시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그달 생활비도 빠듯했는데 둘째 부부는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다니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건가 싶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둘째 부부의 생활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이없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둘째 며느리는 매 시즌마다 명품 가방을 새로 사더라고요. 한 번은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200만 원짜리 가방을 고르고 있었어요. 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하니까, 아, 언니,
가방 하나 보러 왔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쇼핑 테라피 좀 하려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200만 원짜리 가방으로 쇼핑 테라피를 한다고요? 그런데 시부모님 용돈은 한 푼도 못 드린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둘째 아들은 작년에 외제차까지 샀어요. BMW 530i였는데 5천만 원 넘는 차더라고요. 그걸 자랑스럽게 시댁에서 자랑하면서 회사에서 승진했으니까 좋은 차 하나는 있어야죠 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아이고 우리 둘째 잘 됐네라고 좋아하시고요. 그런데 정작 그 둘째는 부모님께 용돈 한 푼 안 드리고 있었어요. 5천만 원짜리 차는 살 돈이 있으면서 부모님께 월 50만 원도 못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더 가관인 건 가족 모임 때마다 하는 둘째 며느리 말이었어요. 언니는 애도 하나뿐이고 여유로우시니까 부모님께 잘해드리시네요. 저희는 애가 둘의 사교육비도 많이 들고 해서 정말 빡빡해요. 여유롭다고요? 매달 150만 원씩 나가는데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작 그 여자는 명품 가방을 시즌마다 바꾸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10년이 더 지났어요. 총 15년 동안 저희만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어요. 그 사이 금액은 계속 늘어났죠. 시어머니 무릎 수술, 시아버지 심장 스텐트 시술, 각종 검사비와 약값까지 합치면 매달 200만 원은 기본이었어요. 1년이면 2,400만 원, 15년이면 3억 6천만 원이에요. 거기에 명절 용돈, 생신 선물, 각종 경조사비까지 합치면 4억은 넘을 거예요. 그런데 둘째 부부는 명절 때 과일 한 상자 들고 오는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3만 원짜리 사과 한 상자요. 1년에 6번 명절이면 18만 원이에요. 저희가 1년에 2,400만 원 쓸 때 걔들은 18만 원 쓰는 거죠. 정말 극한의 순간이 온 건 작년이었어요.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가게 됐거든요. 저는 당연히 친정으로 달려가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수진아, 오늘 아버지 병원 가는 날인데 어떻게 해? 친정일로 시댁일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친정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신데 시아버지 정기검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1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녔는데 친정아버지 응급 상황에는 그런 말을 하시다니요. 그래서 저는 둘째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하루만 시아버지 병원 동행 좀 해달라. 친정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셔서 제가 가봐야 할 것 같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형수님, 죄송한데 저희는 못 도와드려요. 애들 학원 픽업 때문에 바빠서요. 학원 픽업이요? 그런 걸로 친정아버지 응급 상황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15년 동안 부모님 모시기를 저희한테만 떠넘긴 사람이 하는 소리가요? 둘째 며느리도 한술 더 떠서 언니, 저희도 정말 바빠요. 오늘 큰애 수학학원, 작은애 피아노 학원 픽업해야 하거든요. 언니가 평소에 병원 일 다 하셔서 저희는 잘 모르기도 하고요. 잘 모른다고요? 15년 동안 부모님 병원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걸 당당하게 말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친정으로 가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댁일 팽개치고 친정 가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었죠. 그날 친정어머니가 혼자서 아버지 모시고 응급실에서 밤을 지새우셨어요. 제가 전화로나마 위로해드렸지만 정말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15년 동안 제가 뭘 한 건지, 이 가족에게 저는 대체 뭐였는지 말이에요. 단순한 봉양 담당 며느리였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후에 시댁에서 가족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셔서 앞으로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혹시나 해서 기대했어요. 이제라도 둘째 부부가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봐서요. 하지만 결론은 뻔했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앞으로 더 자주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수진이가 좀 더 신경 써줘야겠다. 둘째 아들도 거들었어요. 네, 어머니. 형수님이 워낙 잘해주시니까 아버지도 형수님만 찾으시잖아요. 저희는 일도 바쁘고 해서 자주 못 와드리겠지만 형수님이 잘 부탁드릴게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15년 동안 혼자 다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혼자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때 제가 조용히 15년 동안 제가 그랬더니 언니 그 말을 듣고 저는 여유롭다고요? 매달 200만 원씩 그런데 정작 그들은 제주도 여행, 유럽 여행, 명품 쇼핑, 외제차 구매를 하면서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요. 그동안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친정에서 물려받은 아파트가 두 채 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둘째 부부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라고요. 전세금만 8억 정도 되고요. 매달 관리비 빼고 나면 순수익이 4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동안 모른 척 했어요. 괜히 말했다가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서요. 시어머니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물으시더라고요. 그럼 수진이가 그렇게 여유가 있었던 거야? 네, 어머니. 그런데 여유 있다고 해서 봉양 책임을 혼자 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자 둘째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하더라고요. 언니, 그래도 우리는 정말 여건이 안 되는데요. 애들 교육비며 대출이자며 그때 제가 준비해둔 자료를 꺼냈어요. 사실 저는 며칠 전부터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자료를 정리해뒀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봤어요. 둘째 아들 연봉 8천만 원, 둘째 며느리 연봉 4천만 원. 합쳐서 1억 2천만 원이시죠? 저희는 남편 연봉 6천만 원이 전부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봉양비는 저희가 100% 부담했고요. 시아버지가 놀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그게 정말이냐? 둘째가 그렇게 많이 받고 있었나? 네, 아버지.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둘째 며느리 SNS를 보여드렸어요. 작년 한 해만 해도 제주도 여행, 일본 여행, 유럽 여행 총 3번 다녀오셨어요. 여행비만 2천만 원은 넘을 거예요. 계속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명품 구매 내역 보세요. 작년에 가방만 6개 사셨네요. 한 개당 200만 원씩 계산해도 1,200만 원이에요. 거기에 올해 BMW 구매까지. 이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의 생활인가요? 둘째 아들이 얼굴이 빨개지며 변명하더라고요. 형님,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닌가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거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계획이요? 15년 동안 부모님 봉양은 형님 부부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게 계획이었나요? 그동안 저희가 부모님께 드린 돈이 총 4억이 넘어요. 4억이요. 그런데 당신들은 명절 과일값으로 연간 20만 원도 안 써봤잖아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지금까지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둘째야, 너희는 왜 이런 걸 말 안 했냐? 형만 고생시키고. 둘째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먼저 그런 말을 해요? 장남이 부모님 모시는 게 전통 아닌가요? 저희는 둘째니까 형님을 도와드리는 정도만. 그때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통이라고 하시는데 그 전통은 장남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때 이야기예요. 요즘은 재산도 형제끼리 똑같이 나눠 가지면서 봉양만 장남이 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경제력은 둘째 부부가 훨씬 좋은데 왜 가난한 형이 부모님을 혼자 모셔야 하나요? 남편도 그때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줬어요. 맞아. 나도 이제야 깨달았는데 우리만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 둘째야,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부모님 모시는 일에 동참해야지. 시아버지께서 한숨을 크게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몰랐구나. 수진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둘째야,
너희도 이제 부모 구실 좀 해라. 형만 고생시키지 말고.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났어요. 앞으로 봉양비는 삼형제가 똑같이 분담하기로요. 시댁에는 딸도 하나 있으니까 아들 둘이서만 나눠서 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딸은 시집간 몸이니까 아들들만 하는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 200만 원을 둘이서 나눠서 각자 1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병원 동행이나 각종 돌봄도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고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둘째 부부가, 일요일은 둘이 번갈아 가며 하기로 했어요. 둘째 부부는 그날부터 표정이 싹 달라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은 거죠. 매달 1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니까 갑자기 해외여행도 줄이고 명품 구매도 자제하더라고요. 특히 둘째 며느리가 변화가 컸어요. 그동안 언니는 여유로우시니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말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시어머니께 어머니, 용돈이 좀 부담되는데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애들아,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형수가 15년을 혼자 다 했는데 라고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15년 동안 쌓인 감정이 그렇게 쉽게 정리될 리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도 친정 부모님을 좀 더 챙겨야겠어.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친정 부모님을 가까운 곳으로 모셔왔어요. 그동안 시부모님만 돌보느라 친정 부모님께는 정말 죄송했거든요. 특히 친정어머니가 당뇨로 아프셨을 때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친정어머니께서 처음엔 괜찮다. 시부모님을 먼저 모셔라. 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 차례예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시댁만 신경 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몸이 안 좋다고 투정 부린 적도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15년 동안 시어머니는 제가 뭘 해드려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으셨는데 친정어머니는 조금만 해드려도 미안해하시고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시부모님 봉양도 둘째와 공평하게 분담하니까 훨씬 수월하고 저도 친정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어졌거든요. 둘째 부부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처음엔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매달 나가는 돈이 생기니까 가계 부담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여행도 연 1회로 줄이고 명품 쇼핑도 많이 자제하는 모습이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부모님 봉양은 모든 자식의 의무니까요. 15년 동안 공짜로 살았던 게 비정상이었던 거죠. 시어머니께선 요즘 자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 수진이만 고생시켰구나. 미안하다. 둘째한테도 진작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둘째한테는 너도 이제 부모 노릇 좀 해라. 형만 고생시키지 말고라고 핀잔을 주시고요. 시아버지도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둘째가 오면 아이고, 우리 둘째 왔네. 바쁜데 고생한다라고 하시던 분이 이제는 너도 아들인데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하지. 형수한테만 맡기지 말고 너도 챙겨라라고 하세요. 가장 큰 변화는 아이러니하게도 둘째 며느리였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태도가 180도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언니는 여유로우시니까라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언니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도 일이네요.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둘째 며느리가 시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아버지가 약 드시는 시간이 언제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15년 동안 혼자 다 해오던 일들을 이제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제야 얼마나 많은 일을 제가 혼자 해왔는지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둘째 부부가 봉양비를 내기 시작하고 나서 시어머니 태도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둘째가 와도 바쁜데 고생한다며 빨리 보내시던 분이 이제는 돈 내는 만큼 일도 해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둘째 아들이 어머니, 이번 주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병원 못 모시고 가겠어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안 돼. 형수가 15년 동안 바빠도 한 번도 안 빠뜨렸는데 너는 벌써부터 그래? 그 말을 들은 둘째 아들 표정이 정말 볼만했어요. 그동안 자기는 특별 대우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현실을 깨달은 거죠. 더 재미있는 건 둘째 며느리의 SNS였어요. 예전에는 온통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사진뿐이었는데 요즘은 시아버지와 함께한 병원 나들이, 어르신 건강식 만들기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요. 진짜 세상이 바뀐 거죠. 그런데 댓글들이 가관이에요. 와, 효부시네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15년 동안 혼자 다 해올 때는 당연하다고 여기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효부라고 칭찬하는 걸 보니까 정말 우습더라고요. 한 번은 둘째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진짜 존경해요. 이런 일을 15년 동안 혼자 하셨다니. 저는 한 달도 못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존경한다고 해봤자 이미 늦었죠. 그동안 저를 우습게 보고 당연하게 여겼던 건 어떻게 할 건가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앞으로잖아요. 저는 제 선택에 만족하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그동안 시댁 일에만 매여서 친정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매일 안부도 물어보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도 보내요. 친정아버지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진아, 네가 드디어 우리 딸 같다. 그동안은 남의 집 며느리 같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친정어머니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자주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건강식도 챙겨드리니까 당뇨 수치도 많이 개선되셨어요. 딸이 이렇게 챙겨주니까 병도 나을 것 같다고 하시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해요. 남편도 처음에는 좀 어색해했어요. 20년 동안 시부모님만 모시다가 갑자기 친정 부모님까지 모시니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친정 부모님을 친아버지, 친어머니처럼 대해줘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친자식처럼 효도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시부모님이 섭섭해 하시지 않을까라고 물어보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친정 부모님도 모셔야지 그동안 너무 소홀했다고 하세요. 아마 둘째도 이제 똑같이 분담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만 의지하셨는데 이제는 아들 둘이서 돌아가면서 모시니까 마음도 편하실 거예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수진이 친정 부모님도 나이가 많으신데 잘해드려라 라고 남편에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정말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동안 둘째 아들 보느라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집 분위기는 정말 화목해요. 양쪽 부모님 모두 건강하시고 남편도 저를 더 많이 도와주고 아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분이나 되니까 정말 행복해해요. 특히 아이가 변화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엄마는 왜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다녀? 다른 엄마들은 안 그러던데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엄마는 정말 효자다. 나도 커서 엄마한테 잘해드릴 거야 라고 해요. 아이에게도 좋은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리고 불공평한 일에는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작은 할아버지네는 왜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안 모셨어? 아이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른들의 불공평한 처사를요. 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동안은 잘못된 거였어. 모든 자식이 똑같이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거야. 이제는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럼 나도 커서 엄마 아빠 모실 거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생이 있으면 같이 하는 거지?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특했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변화가 있어요. 시댁 친척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됐거든요. 처음에는
수진이가 너무했다는 반응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한 사정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수진이가 잘했다, 우리도 본받아야겠다는 반응이 더 많더라고요. 특히 다른 며느리들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시댁 큰고모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진아, 정말 잘했어. 나도 30년 동안 혼자 다 해왔는데 이제라도 변화를 만들어야겠다. 시댁 작은 고모도 우리 집도 장남 며느리만 고생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 들려줘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일이 단순히 저희 집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집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들 참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처럼 목소리를 낸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죠. 어떤 분은 저에게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라고 물으시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 배려하고 공평하게 분담해야죠. 한 사람만 희생하게 만드는 건 가족이 아니라 착취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 이게 바로 제가 20년 동안 겪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많은 며느리들이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당당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부당한 일에는 명확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남편도 심지어 시부모님도 저를 더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역시 당당해야 대접받나 봐요. 그동안 제가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착한 것과 호구인 것은 정말 다른 거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옛날 생각이 나요. 15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혼자 내면서도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던 그때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순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모님께는 정말 정성껏 모셨으니까 마음의 거리낌은 없어요. 다만 이제는 혼자만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도 똑같이 효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변화이자 가장 큰 행복이에요. 요즘 둘째 부부 보면 정말 웃겨요.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는지 맨날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2번 시아버지 병원 모시고 가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수진이는 15년 동안 혼자 다 했는데 너희는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핀잔을 주세요. 정말 통쾌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15년 동안 손해본 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솔직히 금전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4억 넘게 더 냈으니까 손해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걸 얻었다고 생각해요. 당당함, 자존감,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공평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양쪽 부모님 모두 건강하시고 남편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고 아이도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행복한 건 더 이상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였던 그 답답함과 분노가 모두 해소됐어요. 이제는 마음이 정말 편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착한 것과 호구인 것은 다르다는 걸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어요. 공평한 분담과 상호 존중, 그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저처럼 20년을 참고 살 필요는 없어요. 좀 더 일찍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부당한 일에는 당당히 아니오라고 말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도 20년이나 지나서야 변화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변화는 변화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희생할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이상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갑시다.